유럽 여러 국가와 싱가포르 등에 이어 일본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서 규제를 풀고 이른바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오르면서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 사망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상당히 이제 호전됐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긴급 사태가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일본에서는 오늘부로 모든 긴급 사태가 해제됐습니다. 지난 4월 초부터 수도 도쿄를 비롯해 19개 광역 지역에 긴급 사태가 적용돼 왔고 8개 광역 지역에는 중점 조치가 발령됐는데요. 약 반년 만에 모두 풀린 겁니다. 긴급 사태 해제에 따라 음식점의 주류 판매 금지 조치와 또 오후 8시까지였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풀립니다. 그동안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제 과태료 적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일본 정부는 신규 확진자 감소세와 백신 접종률 상승을 바탕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한 달여 전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후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최근에는 1,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백신 접종률도 오르면서 9월 27일 기준 1차 접종률이 전체 인구의 68.7%, 그리고 접종 완료율은 전체 인구의 57.2%로 집계됐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高い警戒は保ちながら、飲食などの制限については、段階的に緩和することといたします。これから新型コロナとの闘いは、新たな段階を迎えます。 지금 일본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각각 나라별로 접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는데요. 당시에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네. 규제를 푼 뒤 확진자가 현재 증가하고는 있지만 싱가포르 당국은 감염자 수보다는 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북유럽 국가들이 최근에 일상 복귀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스웨덴의 경우 16세 이상 인구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76%에 이르면서 어제 코로나 방역 규제 대부분을 해제했습니다. 또 덴마크는 지난달 10일 유럽연합 국가 중에 처음으로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전면 해제했는데 그 당시 덴마크 전체 인구의 73%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고 12세 이상으로 따지면 80%가 넘었습니다. 또 다른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도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성인의 83.5%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서 일상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또 지난 7월 19일이었죠. 유럽 지역에서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에는 당시 전체 인구의 접종 완료율이 50%대였습니다. 예. 또 이 밖에 전체의 성인 평균 백신 접종률이 현재 70%를 넘은 유럽연합에 소속된 국가들도 하나씩 조만간 위드 코로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말레이시아는 이달 말쯤, 호주는 접종률이 70%에 이르면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료율이 50%대였던 영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적어도 70% 이상 백신 접종을 해야 네. 이 위드 코로나 전환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네, 이 맞습니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이 도입되지 않습니까? 특히 네. 유럽에서는 백신 여권을 도입한 상황인데 프랑스에서 이걸 10대 청소년들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0대들에게도 지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는 있거든요.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는 보건증명서로 불리는데 지금까지는 보건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대상이 18세 이상 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가 현지 시각 목요일부터는 대상을 12세에서 17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청소년 500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됐는데 학교에 갈 때는 보건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때와 버스나 기차, 비행기 등 대중교통을 타고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보건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프랑스 12세에서 17세 인구의 1차 접종률은 현재 72% 정도 되고요. 접종 완료율은 64%인데 이번 조치로 이제 접종률이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 정부는 애초에 올해 11월 15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이 보건증명서 확인 제도를 내년 7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아탈 정부 대변인은 조만간 의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에 미국에서 좀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는데 네. 사망자가 개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여러 기관의 코로나19 예측 모델을 취합한 결과 신규 사망자가 앞으로 4주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통합 예측에서 신규 사망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것은 이번이 올해 6월 이후에 석 달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CDC는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감소할 것으로 3주 연속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표들을 봐도 미국에서는 이제 델타 변이로 인한 4차 재확산의 기세가 한풀 꺾인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현지 시각 9월 29일 기준으로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주 전보다 26% 감소한 11만 2,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평균 입원 환자 수도 2주 전보다 17% 줄면서 8만 명대 초반으로 지금 내려왔고요. 하루 평균 사망자의 경우에는 1,900여 명으로 여전히 숫자로 많기는 하지만 지난달 17일 이후 처음으로 2,000명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예.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준다는 건 그만큼 이제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미국에서는 여러 직군에 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현재 지금 그런 모습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뉴욕주는 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백신을 최소 1회 맞도록 의무화했는데요. 이에 따라 10만 명가량이 9월에 추가로 백신을 맞으면서 의료 종사자 접종률이 9월 28일 기준으로 92%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접종이 의무화되면서 수만 명의 직원이 추가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특히 10여 개의 의료법인을 조사해봤더니 직원 접종률이 대부분 90% 이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의료 종사자 직원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LA 카운티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실내 공공장소에서 미접종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접종 의무화 정책과 함께 이런 강력한 조치들도 거론이 되면서 미국의 12세 이상 접종 완료율은 현재 65%까지 올랐습니다. 또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 완료율은 현재 6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접종 의무화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효과를 보고 있는 거는 사실인 네. 것 같군요. 예.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